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협력팀 관광도래 파트에서 주민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유정 전문위원입니다. 서류평가에 합격하신 주민 공동체 분들께서 이제 곧 발표평가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저희 관광도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난 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더욱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관광도래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주민사업체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시는지에 대해 중점을 맞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관광도래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도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 공동체 중심의 관광 관련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며,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에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도래는 공동체성, 지역성, 지속 가능성, 이렇게 3대 가치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사업체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여행, 체험, 식음, 숙박, 기념품 등과 관련된 관광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실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도래 사업에서는 제일 처음 단계에서 그 해에 활동하게 될 PD님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PD님이 선발된 지역 내에서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서 신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게 되고요. 선발된 주민사업체들은 최장 5년 동안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를 운영해 나가실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십니다. 네, 다음은 관광도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도래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광도래 PD와 주민사업체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PD님이 지역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사랑방을 제공해주고 지역 주민사업체 홍보나 연계사업 등을 추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광도래 PD는 주민사업체 발굴과 주민사업체 분들께서 알맞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총괄기관, 지역총괄, 지자체, 주민사업체 사이에서 중간 지원을 해주는 매개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광도래 사업의 지원 대상인 주민사업체인데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사업체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체입니다. 관광도래 이해관계자에 대한 역할을 그림으로 보시면 더욱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교부해주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 총괄기관은 PD와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관광도래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지사에서는 지역 현장을 총괄하며 지역 현장에서 주민사업체를 육성 지원하고 관광도래 PD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대행사라고 있는데 대행사의 가장 큰 역할은 정산 업무입니다. 주민사업체가 신청 승인이 완료된 사업을 건건히 수행하고 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시는데, 이때 결과보고서랑 제출한 증빙서류들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역 총괄에서 승인을 해줄 거고, 그 후에 대행사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PD와 주민사업체의 역할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PD와 주민사업체가 한 그룹으로 묶여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림과 같이 PD와 주민사업체는 육성지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함께 수행하시게 되는데요. PD님께서 주민사업체가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듀싱하는 멘토 역할을 해주게 되시고,
주민사업체도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시면서 성장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육성지원 사업의 지원 체계인데요. 주민사업체로 선정이 되면 최장 5년 동안 최대 1억 1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1년 차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시고요. 2년차 주민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1년차 연말에 진단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예비 단계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2년차에는 모든 주민사업체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시고요. 3년차부터는 진단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성장 단계에 맞춰 연에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십니다. 모든 주민사업체 분들께서 지원을 5년 동안 받게 되시는 건 아니고요. 주민사업체 진단평가 결과와 PD님의 활동기간 만료에 따라서 지원이 중도 종료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2024년 5월 기준으로 총 52개 지역에서 220여 개 주민사업체가 저희 관광도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인천 중구, 광주 남구, 전남 진도, 경북 의성, 부산 수영구, 울산 동구가 신규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됐고요.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33개 지역은 올해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의 대상 지역입니다. 네, 다음은 주민사업체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주민사업체는 여러 절차를 통해 선정이 되는데요. 우선 PD님께서 해당 지역 관광 콘텐츠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게 되시고요. 그 이후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 공고 기간과 맞물려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공고가 마감이 되면 신청 접수한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온라인 아카데미, 현장 실사, 그리고 발표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온라인 아카데미의 경우 100% 이수하셔야지만 발표평가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간 내에 모든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심사 절차별로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류평가인데요. 서류평가는 접수를 완료한 주민사업체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구성원 수나 지역거주 조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특수이해관계나 중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필수 자격 조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구성원 수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3인 이상이 필수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70% 이상이 무조건 지역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지역의 범위는 기초지자체에 해당하는 시, 군, 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고 주민사업체 대표자는 해당 군, 구에, 그리고 주민사업체 구성원은 해당 광역시에 거주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주민사업체를 구성하는 최소 인원을 저희가 3인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3인인 경우 3인 모두 지역에 거주해 주셔야 합니다. 참여 제한 조건의 경우 특수 구성원과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조직 구성원의 50% 이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수 관계인 간의 출자 비율 합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요. 네, 정부 예산이 전체 또는 일부 투입된 타 사업 중에서 동일한 사업 아이템으로 관광도래 사업과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유사 사업을 지원받으실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간주되셔서 이 경우에도 선정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예시로 나와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으시고요. 저희 관광도래 사업과 중복되는 재정 지원을 일체 받으시면 안 되십니다. 저희가 제출 서류 검토 과정에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사업체를 청년주민사업체로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주민사업체로 선정되실 경우에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자부담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 자격조건 검토가 1차적으로 완료되고 나면 서류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평가 방법은 심사 기준에 의한 정성평가이고 자발성과 역량, 아이디어의 독창성, 지역 관광과의 연관성, 활용 가능 보유 자원, 참여 동기의 적정성,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지역협력사업 참여 확인서를 저희 쪽에 제출하실 경우에는 3점의 가산점을 드리게 되고요. 경영 개선으로 신청한 주민사업체 중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산점 5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주민사업체 온라인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육 대상은 서류평가에 합격한 주민공동체 대표님과 담당 PD님이시고, 네, 올해 아카데미 교육기간은 2024년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공사교육 플랫폼인 관광 이배움터를 통해서 20시간의 강의를 100% 수강하셔야지만 발표평가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 실사도 아카데미 기간과 맞물려서 실시되는데요. 현장 실사 대상은 아카데미와 동일하게 서류평가에 합격한 주민공동체가 되겠고요. 국내 지사에서 외부평가위원과 함께 6월 둘째 주까지 현장 실사 대상 주민공동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한 신청서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발표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발표평가 대상은 온라인 아카데미를 100% 수강한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그리고 발표평가는 사업 목표의 명확성,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 사업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주민공동체가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번 저희 주민사업체 아카데미 커리큘럼 안에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도 있으니까요. 해당 강의를 먼저 수강하시고 난 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발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질의응답 5분 포함해서 총 15분 이내 주민공동체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저희 관광도래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이고요. 저희 관광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에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아카데미 이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실 경우에는 창업에듀라는 무료 교육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사업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사업체 육성지원금은 지역주민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창업에서부터 경영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광사업을 성공시키고 자립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마중물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광도래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사업체 육성지원사업 신청 절차입니다. 주민사업체로 선정이 되고 나면 지원 기간 동안 매년 주민사업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연간 예산을 받게 되시는데요. 지원 항목별 정해진 예산 한도에 맞춰 사업을 건건히 진행하게 되십니다. 주민사업체는 사업을 진행하기 최소 2주 전까지 진행하길 원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 지사에서 주민사업체가 신청한 사업이 주민사업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지,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관련 증빙 서류들이 제대로 제출됐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지사 검토가 완료돼서 신청이 승인되고 나면 주민사업체는 제출하신 신청서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진행이 종료되면 2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지사에서 주민사업체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맞게 사업을 잘 진행하셨는지,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 잘 제출됐는지 등을 확인한 후 승인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각 사업별로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들이 있는데
만약 그 주민사업체 분들께서 제대로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각 사업에 맞는 필수 서류들을 여러 번 확인하신 후에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보고까지 최종 승인이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에 올해 정산대행사인 현대아선에서 예산을 정산하게 됩니다. 네, 모든 예산 집행은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의 관련 규정을 따르고요. 해당 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진행할 시에는 환수 조치도 될 수 있고 예산 지원이 아예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총괄기관의 당해연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이 교부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주민사업체로 선정이 되시고 나면 요약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지원받게 되시는데요. 주민사업체 육성지원 사업은 크게 교육과 견학이 포함되어 있는 역량 강화, 그리고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 세무 이 4개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청년 주민사업체 또는 으뜸두레가 아니시라면 모든 주민사업체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10%의 자부담을 필수로 집행해 주셔야 되고요. 세금성 항목은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각 지원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나오는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량 강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량 강화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 견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육의 경우 주민사업체 대상으로 이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 항목이고요. 전문 시설, 실비, 강사진 등을 갖추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실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1, 3년차의 주민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4, 5년차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은 주민사업체의 사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선진지 사례를 견학할 수 있게 하는 지원 항목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관광 목적 또는 주민사업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선진지 견학은 지원이 불가하고요. 동일 지역, 재견학과 해외 견학도 불가합니다. 네, 다음은 컨설팅 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인데요. 컨설팅은 크게 창업 경영과 상품 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와 디자인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한 컨설팅,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민사업체는 관광도래 컨설팅 풀에 등록된 전문 컨설턴트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만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디자인 응용물 제작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저희 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국 업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컨설턴트를 통해서는 관광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시장 분석 및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창업 컨설팅과 창업하신 후에 마케팅, 경영 전략, 상권 분석 등과 같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사업체는 회당 최대 40만 원, 건당으로는 최대 20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경영 컨설팅 이외에도 컨설턴트를 통해서 주민사업체의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상품이나 메뉴를 개발하실 때 컨설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경영과 동일하게 회당 최대 40만원, 건당으로는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상품 메뉴 개발의 경우에는 운영 매뉴얼과 레시피북 개발 비용도 컨설팅 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는 크게 디자인과 홍보 마케팅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디자인은 BI나 CI 같은 브랜드 개발을 하는 거, 그리고 공간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응용물 개발이 해당됩니다. 디자인 응용물로는 명함, 메뉴판, 포장, 간판, 리플렛을 제작하실 수 있고요.
이 디자인 응용물 제작에 한해서만 저희 관광도래 컨설팅 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홍보 마케팅은 영상과 사진 등과 같은 홍보 콘텐츠 제작,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대행,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 마케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디자인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 컨설팅 둘 다 예비 단계의 경우 1,000만 원, 초기 단계 주민사업체는 1,500만 원, 성장 단계는 2,000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럿 사업은 관광도래 사업을 통해 개발, 개선한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타겟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성을 진단해보고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입니다. 파일럿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상품에 대한 재료비와 제작한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비, 그리고 파일럿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홍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법인화가 완료된 1, 3년차 주민사업체는 회당 500만원, 그리고 4에서 5년차 주민사업체는 회당 700만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화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당 재료비 100만원까지만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률 세무 지원 항목인데요. 법률 지원을 통해서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비용과 상품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에 대한 지원, 그리고 법인격 설립에 대한 법무사 사전 상담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지원을 통해서는 세무 상담과 1에서 3분기 세무 기장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주민사업체 분들은 특허만 실비해서 50%를 자부담으로 집행해 주셔야 되고요. 특허 이외의 모든 지원은 실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저희 관광도래 사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사업계획서 작성 잘 하셔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협력팀 관광도래 파트 한상표 전문위원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관광도래 신규 주민사업체 온라인 아카데미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관광도래 사업의 이해라는 부분을 PD 파트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관광도래 사업의 시작을 살펴보면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가정 아래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늘려야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역 내의 소비가 증가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되는 측면과, 그리고 이러한 이제 관광도래와 같은 사업 자체를 살펴봤을 때 행정이 주도하고 재원이 투입되는 과정, 이러한 세 단계를 구분해서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 이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정, 사업 시행, 시설 조성, 방문객 증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5단계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우선 재정이 투입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프로세스상 사업이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측면이 결국에는 시설 조성이라는 부분으로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설이 조성되고 난 뒤에 이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러한 효용성으로 인해서 방문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방문객이 이 지역에 얼마만큼 쓰고 가느냐, 쓰고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5단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에는 관광객 만족, 그리고 관광산업의 수익, 그리고 관광자원의 보호, 이렇게 이제 전통적 관광 3요소로 모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우리 관광, 즉 관광도래 사업과 연계해서 봤을 때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플러스 지역 주민, 즉 지역 주민 공동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형들 자체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의 자발과 협력이 관광을 지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저희 관광도래 사업이 이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연계돼서 이렇게 현재까지
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래 사업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공동체 구성이고요. 후에는 인프라를 확보한다 라는 측면에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시설이 아닌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설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재는 뭐 시설이 있어야 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다라는 뭐 이런 이제 방식 자체가 현재 관광도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반대 구조로 일의 순서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정답은 없어요. 즉 일의 순서만 바꾸면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두레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체 구성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가 확보돼서 운영되는 사업 방식으로 우리 현재 듣고 계시는 주민사업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방식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래의 개념을 살펴보면 현재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를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에 이제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사업을 의미하는 관광과 주민공동체를 의미하는 두레를 종합해 명명한 정책사업이 이 관광도래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민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인식한 공공의 문제를 여기 우리는 그 지역의 문제로 크게 확산돼야 되고요. 즉, 이 지역의 문제 안에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적극적인 해결을 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방향을 찾는 과정이 주민주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도래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즉 지역 주민의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과 관련된 사업인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이 5가지 자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주민사업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 판매하는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관광도래의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아래 보이시는 모형 관광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요. 두레 자체가 공동체 네트워크로 해서 즉 이러한 부분들이 이끌어가야 될 부분들이 관광도래 주민사업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이제 관광도래 주민사업체 자체는 수요와 공급자 역할에서 살펴봤을 때 공급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래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고유성과 차별성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유성에는 공동체 주도 사업이라서 주민 3인 이상이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기반의 사업이 돼야 되고 사회적 가치 추구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별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 중심에 대한 접근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사람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PD라는 매개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역 밀착형 현장 지역, 즉 이러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가지 자체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마중물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마중물 사업이 현 관광도래 사업, 즉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도래 사업의 연역을 살펴보시게 되면 2013년 시범 사업 이후에 현재 11년째 사업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이 연차가 10년 이상 진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시범 사업 추진은 5개 지역으로 시작이 돼서 현재 12기 PD 선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2020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우리 한국관광공사로 이관되면서 과거에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사업에 이제 주체가 돼서 진행하던 부분들이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의 주체가 돼서 진행한 이후부터 쭉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현재 저희가 각자의 이제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연역 부분들은 저희 관광도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세부 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도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 이후에
뭐 사업비라던가 주민사업체 PD 등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관련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588억 원이 투입이 됐고, 주민사업체 같은 경우는 1190여 개가 발굴이 되었고, PD들은 180여 명의 PD님들이 뽑혀서 활동을 하였다라는 이제 누적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치만 봤을 때 10년 이상 우리 관광도래 사업이 지속되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지역의 관광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광도래 사업 주체별 주요 역할을 살펴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도래 PD의 활동 지원과 관리, 그리고 주민사업체 발굴과 육성, 모니터링, 평가 등의 이 사업을 총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광도래 PD의 사랑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관광사업과 연계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뭐 신설 등 개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 두레 사업 등의 이제 관련 이제 지원 사업들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래 PD 같은 경우는 주민사업체 발굴과 조직화에서부터 창업과 경영 개선 지원, 그리고 관광도래 뭐 이런 이제 사업단이라든가 지자체, 주민 사이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자이자 활동가이고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관광도래 PD가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사업체 같은 경우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고요. 그리고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직접 만나서 지역의 고유의 것을 알리고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즉 공급자적인 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최대 5년, 최대 1억 1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1억 1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5년 동안 뭐 모든 이제 이런 이제 혜택을 다 받았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년부터 5차년까지 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직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 그리고 2차년도 같은 경우는 성공 창업과 경영 개선 유도를 하는 과정이고요. 3차년도는 안정 성장 기반 구축을 하는 과정이고요. 4차년도는 지속 성장, 그리고 뭐 이런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범 사례를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이런 이제 아래와 같은 상황들로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래 PD 선발과 역량 강화, 그리고 주민 공동체 발굴 또는 조직화, 사업계획 작성 및 사업화 준비, 그래서 초기 단계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2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 견학, 컨설팅, 그리고 창업 및 개선, 뭐 경영 개선, 그리고 파일럿 사업 추진,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차년도는 주민사업체 간의 협업, 홍보 마케팅들이 들어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1, 2, 3차년도에 어느 정도 뭐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이제 뭐 이런 이제 기반이 구축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4차년, 5차년도에는 꽃을 피우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면 거기에 이제 지속 가능성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사업체가 계속 뭐 지속되냐 안 되냐는 뭐 4, 5차년도에 가름이 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다각화 및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의 확대 지원되는 부분과, 그리고 타 사업체 간의 뭐 대내외 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관광도래 네트워크 뭐 지속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뭐 고민이 돼야 되고요. 즉 이러한 이제 4, 5차년도에 고민된 부분들은 우리 관광도래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레 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저는 참고로 관광도래 PD 파트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광도래 PD에 대한 시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지속적으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을 관광도래 PD로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기반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PD들이 결국에는 현재 뭐 듣고 계시는 주민사업체 여러분들과 뭐 이렇게 이제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역 거주자를 관광 PD로 육성해서 지역 관광에 필요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는 형태가 우리 관광도래 사업의 뭐 이런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이 뭐 현재 이제 졸업한 PD 기준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항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역 주도 관광 기반의 강화를 위한 사전, 사후 연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사전에는 예비 PD 그리고 예비 주민 사업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지역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주민 사업체 여러분들께서는 관광도로의 본사업 가운데 나타내는 본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참여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사후는 뭐 현역 PD라던가 이런 이제 주민사업체 이제 광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협력사업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 본, 사후 뭐 이런 단계로 우리 관광도로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주민주도의 관광사업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자발성과 그리고 협력성을 가지고 지역관광 또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뭐 이러한 부분들로 들어갔고요. 이 안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졸업한 주민사업체인데요. 과거에 이제 안산 다문화, 뭐 이주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고민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이제 관광도래 주민사업체 선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이러한 부분들을 뭐 세계문화, 뭐 인형극이라던가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을 통한 뭐 하나의 솔루션으로 관광과 연계, 관광 이런 주민사업체에 연계를 해서 뭐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좋은 사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관계자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내용들인데요. 이 앞쪽에 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 이해 관계자별 이런 이제 연계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강화를 하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청양, 안성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관광도래 뭐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주민사업체 분들은 이제 각자의 주민사업체가 어떻게 얼마만큼 잘 돼야 되고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고민하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연결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두레사업 자체가 내 주민사업체만 뭐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즉, 공동체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당 지역의 각 주민사업체와 연결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역별 그 가까운 광역지역의 주민사업체와 연결되는 부분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관광두레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연구 뭐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측면이 뭐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보여주는 사례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뭐 이런 이제 만족도와 뭐 이런 정량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사업체 참여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이고요. 즉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 참여, 공동체성 활성화 만족도 자체가 상위권을 형성하는데요. 이 만족도 점수 자체가 7점 만점이에요. 7점 만점 중에 즉 6점이 넘는다는 얘기는 6점에 다 인접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관광두레 사업 자체가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그만큼의 만족도도 높은 하나의 좋은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로에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현재 9개 지역 광역 기초 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보완되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서 뭐 이런 이제 우리 관광도래 사업과 관련된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자체가 2023년 12월 21일 기준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재정이 지원되는 측면이 뭐 연계할 수 있는 측면이 많아졌다. 이 법을 근거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쭉쭉쭉 이어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제시되는 측면으로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우리 관광도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부처별 이런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D라는 매개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 방식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뭐 아래 산림청, 그리고 산청 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벤치마킹된 사례, 그리고 제주 삼촌 PD가 뭐 이런 이제 벤치마킹된 사례로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해외 유수기구의 관광도래 소개 및 이 CBT 분야를 수상을 한 사례로서 이렇게 제시가 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관광도래 사업 자체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관심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공동체와 관련된 관광 지원 사업들 자체가 아무래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광도래 사업의 향후 기본 방향 자체는 과거에는 뭐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됐다면 뭐 지금 이제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는 질적 성장을 측면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래도 PD 주도, 그리고 중앙 주도, 지방자치단체와의 뭐 연계 부족, 뭐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는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하나의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다양성 등의 뭐 질적 성장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민사업체 PD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지역 주도의 사업 관리를 체계화시킬 거고, 그리고 지자체와 뭐 연계를 확대할 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전부터 전략 뭐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될 게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 안에는 공동체성과 지역성,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사업체 여러분들이 이제 PD님과의 대화를 할 때는 공동체성, 지역성, 지속 가능성 이런 이제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서 우리 관광도래 사업을 1차년도부터 최대 5차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역관광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부분으로서의 결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광도래 사업의 포지션을 살펴봤을 때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살펴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익성과 가치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관광도래 PD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광도래 PD, 주민사업체 구성원분들이 현재 이제 관광도래 각 지역의 관광도래 PD를 만나신 분도 있고, 관광도래 PD 없이 지원해서 이렇게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관광도래 PD라는 이제 매개자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도래 PD는 주민사업체의 발굴, 조직화 단계에서부터 창업 경영 개선 지원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공사, 주민, 그리고 지자체 주민, 그리고 고객과 주민, 주민과 주민, 이런 이제 사이에 중간 지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구로 표현을 하자면 관광도래 PD가 손흥민, 그리고 주장의 역할이 될 수 있고요. 주민사업체는 축구팀의 주장 외에 이제 다른 이제 경기를 하기 위한 선수의 역할을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역할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이 함께 잘해야지만이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업 자체가 관광도래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래 PD가 왜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정량적인 효과에서는 주민사업체 발굴과 성과적인 측면에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당 주민사업체 발굴을 살펴봤을 때 평균 6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는 평균 아까 3인 공동체를 말씀드렸죠. 4명 이상이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 발생 주민사업체는 거의 200여 개의 개소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간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한 개 주민사업체당 평균 800여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PD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1인 평균 27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성적 효과가 정량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수치죠. 그래서 정성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관광 전문 인력 활용이 가능하고요.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이 돼서 관내기관의 MOU 체결과 그리고 주민사업체 협의에 구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 콘텐츠 및 관광 모델 개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 내에 신규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고 지역 내에 CBT 관광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이 우리 PD의 역할로서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2개 지역에 50여 명의 PD가 활동 중이고요. 이러한 지역 안에 속해 있는 주민사업체 구성원들이 현재 지금 이 교육을 듣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규 PD가 발탁이 되면 지역관광 콘텐츠 진단 연구를 추진하고요. 지역관광 콘텐츠 진단 연구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주민사업체 발굴을 위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사업체의 발굴과 연계를 한 내용들로 해당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러한 설명회를 듣고 나서 현재 주민사업체 구성원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듣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에 이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 아카데미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저희 이제 영상을 듣고 있는 개념에 있어서의 내용이 연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주민사업체별 육성지원 사업의 관리 및 지원을 살펴봤을 때 PD 전체로서 살펴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협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때는 가급적이면 주민사업체 구성원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협의회를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PD들은 공사에서 요청하는 행사 참석과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별 활동 수행 내역서, 즉 주민사업체들의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등의 각종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기타 사항으로 이러한 이제 서류 부분에 있어서의 작업을 통해서 제출하고 있다. 즉 PD의 역할 자체가 주민사업체 대표님이 저희 이제 지원사업 안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을 PD들이 그 자체를 이해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체계화를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민사업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필드 현장에서 이렇게 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PD들 자체는 그 필드에서 뛰는 주민사업체 분들을 잘 이끌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만한 서류 작업들을 진행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사업체 발굴은 최소 3인 이상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관광도래 사업 육성 지원 대상이 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의 주민공동체 발굴이 필수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지금 주민사업체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임의조직 참여인원 전체가 여기에 속해 있고요. 경영계에서는 대표자 및 이런 이제 주주, 조합원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민사업체 유형을 살펴봤을 때 체험, 시금, 기념품 위주로 재편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살펴봤을 때 코로나19 이전에는 시금이 강세였어요. 그렇지만 시금은 현재 수치로 살펴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어든 추세고요.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오프라인 관광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체험이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저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체험, 시금, 기념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민사업체 법인 유형 중에 주식회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법인화를 할 경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사업체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주민사업체 구성원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역성을 담은 아이템, 그 사업이 지속할 수 있는가를 여기에 담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이제 창업 경영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 파일럿 사업, 역량 강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 계획서와 문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즉 주민사업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게 할 것인가가 PD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내 사업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작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즉 주민사업체 여러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맞춤형 지원되는 부분들은 크게 교육, 컨설턴트, 견학, 파일럿 사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측면에서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지역이나 혹은 PD님들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상황이오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광도래 주민사업체 맞춤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사업체 관리수 자체가 놓고 봤을 때 343개소가 여기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사업체 총 지원 건수는 2152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 개 주민사업체당 지원 횟수는 327회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주민사업체 발굴수는 15개 지역에 30개가 발굴이 됐다. 이 수치는 2023년 기준으로 나타나 있는 수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사업체 발굴 우수 사례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요 부분도 추후에 우리 관광도래 사업에 들어오면은 이런 이제 행사 팜플렛이라던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도래 주민사업체 발굴 우수 사례 중에서도 으뜸드레라는 게 있어요. 주민사업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상위 10여 개 정도의 주민사업체 관련된 부분들이 으뜸드레로 선정되는 사례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추후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관광도래 주요 사업 추진 일정은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참 많죠. 즉 이만큼 1년 동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우리 관광도래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각각의 이제 주민사업체 구성원 여러분들과 해당되는 스케줄 일정이 있을 경우 저희 지역 총괄 혹은 PD님들께서 이렇게 안내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문의 사항 등 보고 체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주민사업체 여러분들은 관광도래 PD라는 중간 지원자의 매개자들에게 소통하는 형태가 당연한 거고요. 주민사업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의문 상황이 발생될 경우 관광도래 PD 자체가 1차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형태고요. 즉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될 경우 해당 지사, 지역 총괄 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달이 돼서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저는 이제 본사 관광도래 PD 파트 담당자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당 지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저희 본사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즉 주민사업체 여러분들이 저희 본사로 직접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거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즉 주민사업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관광도래 PD님과의 보고가 돼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해당 지사의 지사위원님들과의 이런 이제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본사와의 이런 이제 문의를 통해서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국관광공사 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담당자와 관련된 전화번호는 각자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런 이제 관광도래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관광도래 PD의 역할,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30분에 담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짧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의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각 지역의 해당 PD님들에게 한번 문의를 주시고요. 혹은 지역 총괄 전문위원님들한테 문의를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잘 소통하면서 앞으로 이런 주민사업체 운영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